제13대 독립기념관장에 취임한 김형석입니다. 삼복절기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날씨에 연일 확산되는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취임 관련 기사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제 기억으로 독립기념관장이 이렇게 화제의 중심에 섰던 적은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숙명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고요? 나의 출생지는 전라남도 여수에 있던 제36 육군병원입니다. 나의 선친은 서울대학교 공대 재학 중에 6.25 전쟁을 만나 학도병으로 자원 입대했습니다. 다부동 전투를 치른 후에 대구 공병학교에 입학하여 공병장교가 되었습니다. 20살 어린 나이에 참전하여 수없는 생사의 고비를 느끼고 지금은 무공수훈자의 자격으로 국립대전현충원에 영면해 계십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어머니와 결혼하였지만 전쟁 때 입은 내상으로 인해 제36 육군병원으로 후송이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어머니는 만삭의 몸으로 여수로 건너와서 남편을 간병하던 중에 그곳에서 나를 출산하였습니다. 이것이 경상도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경상도에서 자란 나의 출생지가 전라도가 된 사연입니다. 이 이야기는 나의 블로그인 김형석의 역사산책에 어느 서울대생 학도병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집안의 전쟁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 4학년으로 ROTC 학군단의 훈련을 받고 있던 1976년 여름 강원도 원주에 있는 36사단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지금 파리올림픽처럼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양정모 선수가 해방 이후 첫 금메달을 딴 소식으로 인해 온 국민이 열광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동안 완전군장을 꾸려놓고 군사훈련을 중단한 채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현지 임관해야 된다는 말을 들으면서 전쟁의 공포에서 몇 날을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 북한의 사과로 상황이 마무리되어지고 무사히 대학을 졸업한 나는 전방부대 소대장 근무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려지지 않는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2015년 8월 목함지대 사건 때 제 아들은 북한에 대응 포격을 한 부대의 군의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무박 5일 동안 남북 간의 협상이 진행되고 온 국민이 전쟁의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아들이 닷새 동안 주먹밥을 먹으면서 비상경계에 돌입해 있는 사실을 알고 하루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이렇게 전쟁 공포에 시달려야만 할까? 3대에 걸친 우리 집안의 비극이 여기서 그칠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남북 간의 평화를 이루고 통일을 하려면 먼저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고 국가 정통성이 확립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제가 국민통합사관을 부르짖는 이유입니다. 저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아닙니다. 이른바 명문대학도 나오지 않았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주경 야독하느라 학사, 석사, 박사 공부한 학교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말로만 민족주의 사학을 주장하지 않고 북한을 다니면서 북한 어린이 돕기와 인도적 대북 지원 활동을 통해 통일운동에 종사했다는 점에서 실천하는 역사학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2002년도 월간 중앙에 보도되어졌던 당시에 활동을 기록한
이 기사를 여러분들이 전부 다 자료로 다 나누어 드릴 겁니다. 다 나누어 드릴 테니까 보시면 제가 어떤 일을 그동안 대학 교수 자리를 내려놓고 와서 어떤 일을 수행했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대한민국 건국론에 관한 저의 생각이 광복회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2년에 공문선에서 출간된 저의 끝나야 할 역사전쟁에 모두 수록이 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 책을 오늘 참석한 기자 전원에게 한 권씩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 얘기의 진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대학교 신용화 교수는 대한민국 건국은 어느 한 시점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역사적 과정으로 봐야만 한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시작되어 1948년 정부 수립으로 완성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견해이고 저의 입장은 신용화 교수와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이 책 속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1776년 7월 4일 독립을 선언하고 1781년 영국과 독립전쟁을 벌인 결과 1783년 9월 3일 파리 조약을 통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1789년 4월 30일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까지 미국은 13년에 걸쳐서 건국을 완성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1919년부터 시작된 건국이 1948년에 완성이 되어진 29년 동안에 걸친 건국의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이 저의 주장이자 저의 건국론의 지론입니다. 만약 나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면 학문적으로 지적을 하고 공개적인 토론을 하면 될 것인데 마치 중세교회가 기동설을 주장하는 갈릴레오를 종교재판에서 화형에 처한 것처럼 여론몰이를 통해 마녀 사냥하듯이 인민재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후에 광복 회장을 비롯한 광복회 어떤 인사들도 저에게 공개적인 토론을 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주장하는 건국론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 앞에 밝혀드리는 것이 바른 도리이지 엉뚱한 주장으로 국론을 분열하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동안 한 번도 독립운동을 폄훼하거나 특정한 독립운동가를 비방한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강연과 수백 편의 글을 통해서 독립정신을 선양하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저의 블로그에는 광복회장의 조부인 이회영 선생에 대해서도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본보기 무당 이회영이라고 하는 글이 수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독립운동가를 폄훼하고 일제강점기의 식민지배를 옹호하며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의미로 말한 뉴라이트가 아닙니다. 임시정부와 김구 선생에 대해서도 비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나에게 일제시대 우리나라 국민의 국적은 어디냐라고 물어서 일제시대 국적은 일본이지요. 그래서 국권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한 답변을 두고서 일본 신민이라고 주장했다고 왜곡해서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또 나는 이승만 대통령과 김구 선생을 편가르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책에서도 보시다시피 이승만 대통령과 김구 선생이 아주 다정한 모습으로 귀옛말을 나누고 있는 이 사진처럼 이 책의 내용은 이승만과 김구, 이승만을 존경하는 우리 국민들과 김구를 존경하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소통하고 화합해서 대한민국이 하나로 될 수 있을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쓴 책이 이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내가 늦은 나이에 공직자로 나선 이유는 이번 관장 공고에 독립정신을 널리 알려서 국민 통합을 이룰 분을 모신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고 주변인들이 나를 적임자라고 권유했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관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독립정신을 널리 선양하는 일과 이를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일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시 30분까지도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하실 때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일보 김용준입니다. 오늘 독립기념관에서의 8.15 행사를 저희가 안키로 공세가 내렸다고 하는데 이 내용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사실은 제가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제가 독립기념관 관장에 취임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떤 결재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민병헌 사무처장께서 그 사안의 경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독립기념관 사무처장 민병헌은 관례적으로 광복절 행사는 중앙 행사를 독립기념관에 흔적짓고 하지 않을 경우는 충남도청이 독립기념관에 와서 지방을 했습니다. 그걸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작년까지는 충남도청이 기념행사를 독립기념관에서 했는데 올해는 여기서 하지 않고 내포 신도시에서 한다고 연락을 받았고요. 그런 배경과 되게 매우 같이다고 보시면 것 같습니다. 네, 조희영님 질문 이어서 하자면은 안 한 적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언제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충남도청이 자체적으로 다른 행사를 한다고 해서 안 한다는 건지. 예, 저희들이 광복절 행사를 국가 행사 또는 제가 행사로 계속 해왔고요. 코로나 시기 2021년, 2021년, 22년에는 자적의 직원 중심으로만 행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해왔지 자체적으로 이렇게 국민을 모시고 한 적은 없습니다. 네, 이어서 좀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독립기념관장님이 이 정부 주관 행사에 초청받은 적이 없다고 일단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 맞는지, 그리고 이번에 어떤 연유로 초청을 받으셨고 자체 행사 취소랑은 그 연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 내가 오늘 여러분과 기자회견하기 전에 내부 보고를 통해서 그동안 국경일 기념식 추진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광복절 기념 행사의 경우에 충청남도가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까지 중에서 3번을 제외한 모든 행사는 충청남도 주관 행사였고요. 2019년도만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그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전임 관장이 재직가 된 2021년과 2022년 2번에 걸쳐서 자체적인 독립기념관 행사는 딱 2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임하기 전에 전임 관장이
전임 관장의 판단으로 자체적인 기념 행사를 준비를 하다가 충남도에서 충남도가 하는 연결해서 하는 행사는 내포해서 하겠다. 그래서 취소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저도 확인하게 되어졌고요. 역대 독립기념관장이 몇 번이나 초청을 받았는지는 다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받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뭐 어떤 독립기념관도 관장도 받지 않았는데 제만 특별히 받았다. 그건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많은 독립운동관장들이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것을 제가 광복절 경축식을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취소하는 과정에도 지금 이제 아직 간여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이 기자회견 끝나고 나면 제가 보고가 올라온 독립기념관에서 하는 8.15 광복절 행사에 대해서 취소하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제가 해도 되나요? 경향신문의 곽향이라고 합니다. 예. 예, 관장님께서 예. 곽향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예. 이제 다른 논란이 되는 것들은 이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더라고요. 예. 논란되는 것을 다 읽을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여쭤보면 예. 일단은 이제 친일 인명사전에 대해서 친일 행위자의 역사적 공간을 따지지 않고 예. 친일 행위와 반민족 행위를 동일시하는 것으로 정했다. 예. 이렇게 적어주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여쭤보고 예. 싶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5월 세미나에서 예. 제주 4.3 사건에 대한 현재 역사학계 해석에 대해서 예. 남부당의 50 선거 방해 활동에서 비롯된 활동을 상식시키기 위해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여기서 여쭤보고 싶고요. 좀 한꺼번에 다 하지 말고 그까지만 하고 또 질문을 받도록 합시다. 다 얘기하면 내가 일일이 다 기억을 해서 답하는데 좀 애로가 있으니까. 일단 지금 마이크 온 김에 질문하고 바로 못 하시면은 뭐 다른 좀 어떨까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어서요. 아니 그래 다 답을 할 건데 지금 뭐 네네네. 예. 내가 어떤 질문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회피할 게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자료는 친일 인명사전과 친일 반민족 진상행위에 관한 보고서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친일 반민족 행위자 진상에 관한 보고서는 특별법에 의해서 국가기관이 만드는 것이고요. 친일 인명사전은 민간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친일 인명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인사는 4,776명인데 그 가운데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보고서에 판정받은 사람은 1,005명입니다. 20%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보고서에서 그 친일 인명사전에 나온 내용을 인정을 했고요. 80%는 검증 작업이 끝나지 않은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정부의 공식적인 문서에서 판단을 해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친일 인명사전에 수록이 되어져 있으면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 보고서에 등장하지 않는 이 80%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개중에는 친일 인명사전에 수록이 되어져 있지만은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한사코 나의 행적과는 다르다라고 변명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이것이 보다 더 어떤 우리 전 국민적인 공감대와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학자 시절에 학자적 양심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것을 독립기념관 관장으로서 앞으로 할 업무와 연계시키는 것은 전혀 넌센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제주 4.3 사건까지 말씀드리겠는데 제주 4.3 사건은요. 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47년 3월 1일 제주 공설운동장에서 일어난 3.1절 기념식 때 그때
그곳에 참석했던 참석했던 도민들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1948년 4월 3일 날 이제 정부의 50 총선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일어난 이 사건까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 사건을 얘기할 때는 이때 발생해서 이 사건이 이때까지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제주사건 법을 보면은 복합적으로 두 가지 사건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학자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1947년 3월 1일 날 있었던 사건은 1948년 4.3 사건과 연결시키는데 무리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앞으로 토론과 검증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것입니다. 예, 한겨레 권영수라고 합니다. 저는 질문이 세 가지인데 한꺼번에 드릴까요? 네, 세 가지까지는 제가 한꺼번에 들을 수 있습니다. 첫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국민통합의 적임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좀 민망한 말씀입니다만, 뭐 야당에서는 전두환이 5.18 기념관장을 맡은 적이다 하고 예. 하고 있고요. 오늘 또 독립기념관 노조에서 나온 거 보니까 뭐 독립기념관장이 아니고 친일기념관장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독립기념관 구성원조차 굉장히 이게 원색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하고 있는데요. 이 국민통합의 책임자라고 하는 이 말씀, 성립이 있느냐는 그 문제 제기인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이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광복회 주장을 요지는 일제강점이 불법이고 무효다. 이 예. 주장이 이제 우리 역대 정부의 기본 방식이고 예. 입장인데 예. 이제 지금 김영석 관장께서 이거를 이제 부인했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예. 일제강점이 불법이고 무효다. 이 주장에 대해서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예. 인정하시는지 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또 연관된 질문인데 이제 8월 15일을 건국주로 제정하자 이 주장에 대해서 이제 찬반을 그 광복에서는 예. 상당히 중요한 예.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8월 15일 건국절 제정 주장에 대한 찬반 입장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제가 뒤에서부터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요. 저는 건국절 주장을 주장하시는, 건국절 제정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2년 전 광복절 낸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 주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했거나 아니면 곡해한 데서부터 비롯이 되어졌다. 두 번째, 제가 일본의 식민지 강점을 합리화하고 옹호했다.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그런 근거를 한 가지라도 근거를 가지고 오십시오. 나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전혀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지금 광복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광복회 여러분들과 토론을 하자는 거예요. 그분들이 내가 쓴 이 책을 비롯해서 여러 내 글들에서 그런 걸 하나라도 발견했으면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처음에 첫 번째 나보고 뭐 국민통합의 적임자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문제고요. 우리 기자님께서도 제 책을 다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그래도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지적을 해 주십시오. 네, MBC 조희영입니다. 방금 관장님이 말씀하신 예. 다민국이라는 강연에서 관장님이 예. 말씀하신 걸 예. 조금 읽어드리면 예. 임시정부는 정부가 태어나기 위해서 엄마 뱃속에 있었던 때인데 예. 그걸 갖다가 어떻게 정부라고 하냐. 예. 그래서 그 이후에 3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서 48년 8월 15일 날 정부를 세우게 됐고 거기서부터 대한민국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제가 네, 이것이 건국절 주장이라고 아닙니다. 제가 건국절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우리는 엄연히 광복절이 있는데 광복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지
무슨 놈의 건국절이냐. 제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제 책을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광복회 회장은 1919년 4월 11일 날 대한민국이 탄생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앞에 임시자가 붙어 있죠. 임시정부지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대한민국이 건국이 시작되어진 출발점으로 보는 겁니다. 출발점으로.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29년 동안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고 또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승리를 했고 그 결과로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었지요. 그것은 내 표현이 아니고 당시 기록들을 보면은 1945년 8월 15일은 해방이라고 표현했고 1948년 8월 15일을 독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제 책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을 지내고 1949년 8월 15일 날 제1회 광복절을 지냈는데 그때 공식 명칭이 제1회 독립기념일이에요. 그런 역사적 사실을 내가 바르게 설명해 드린 것이지 나는 광복을 부정하거나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CBS 홍재표 기자입니다. 저도 뭐 한두 가지 좀 단편적으로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그 건국절 제정을 동의한 적 없다. 오히려 분명히 반대하고 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반대했다고 그러는데요. 예. 지금 만약에 향후 이제 정부 여당 또는 대통령실에서 예. 건국절 제정을 추진하려면 예. 직을 걸고 반대할 용의가 있습니다. 예, 뭐 있지도 않는지를 가정해서 설명드린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저는 제 역사학자의 양심을 걸고 저는 분명히 반대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건국절 제정을 반대를 하고 있지만 건국절의 의미는 상당히 좀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언론을 통해서 나온 발언이라서 정확한 일단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나에게 45년 광복과 48년 재헌, 재헌은 이제 건국이라고 표현했죠. 이 둘 중 어느 쪽이 중요한가라고 보면 단연 그 후자다, 즉 재헌, 건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제 말씀은 건국절 제정은 반대하는데 건국절의 가치, 의미는 상당히 중요하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잠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팩트를 확인하고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십시오. 학자로서 소신을 정확하게 갖고 계시면 소신을 정확하게 맞게끔 중요한 것은 건국절 제정도 당연히 요구를 해야 하는 게 학자로서 어떤 소신에 맞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게? 예, 제 책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제 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용문을 따서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나중에. 그러니까, 사실 여부를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내가 내 입으로 독립과 건국 이 두 가지를 놓고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내가. 단연 그 후자이다. 이 말씀은 우리 관장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 그 본문을 보십시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의 것도 있다. 언론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아니, 내가 언론에 그렇게 인터뷰한 적이 없어요. 아니, 근데 그 어떤 언론인지. 그 말씀한 적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학자적 소신으로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나는 건국의 의미를 중요하게 판단하고 계시면 건국절도 당연히 주장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잠깐만요. 그거는 이제 우리 기자분의 판단이고요. 제 책에도 보면 알지만 광복과 독립과 건국은 1948년 당시에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건국절 주장하는 분들에 대해서 내가 비판한 이유는 우리가 나라를 되찾고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고 또 미군정위를 끝나서 우리 국민으로서 우리의 주권을 행사하게 되어지는 이 1948년 8월 15일 이것이 진정한 독립의 완성이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내가 얘기를 하지 독립을 부정하고 건국이 중요하다 내가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주제를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이제 48년 해방 8.15 해방 이후에 그 3년간의 미군정은 해방이 되기 전 단계로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어진 것은 1945년 8월 15일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라를 세우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년 동안에 나라를 세우기 위한 활발한 투쟁이 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몽양 여운행의 건국준비위원회, 또 평양에서는 조만식의 건국준비위원회, 이런 것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일어나는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는 해방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주권을 되찾지 못하고 여전히 남쪽에서는 미군정에, 북쪽에서는 소련에 우리가 그런 데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완전히 극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주권을 찾아주는, 자유를 찾아주는 이 1948년 8월 15일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광복이다. 이것이 저희의 주장일 뿐 아니라 당시 재헌국회 회의록을 보면은 부지기로 등장하는 당시 우리 지도자들의 인식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건국의 사례로서 미국의 경우를 들었습니다. 예. 미국은 이제 1770년 정도 6년인가요? 독립한지가 그 전에는 국가가 없었지 않습니까?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건국이라고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1948년 이전에도 있었고 반만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똑같은 건국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거는 우리 기자분이 좀 단편적인 시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합니다.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우가 있고 국가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건국했다 그러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새로운 왕조가 건국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게 우리 민족은 당군이 고조선을 세운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이 민족이 건설한 이 국가는 한반도에 존재하지만은 그 국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국가는 그 사이에 그렇게 여러 차례 왕조라는 것은 흥망하고 흥망성쇠를 반복하면서 거듭 건국에 왔단 말이지요. 거기에 대한 그것은 관점의 차이인지 아니면 오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꼭 같은 논리로 얘기하면 그러면은 조선이나 고려를 건국이라고 했던 사람들 다 그러면은 친일파로 매도해야 되겠네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바라본 역사학자의 관점은 그렇다. 거기에 대해서 틀린 게 있으면 또 지적을 해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건전한 토의와 또 사회가 발전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국가, 나라를 얘기할 때는 그 영토, 국민, 주권 이 세 가지를 그렇습니다. 네. 고구려가 됐든 고려가 됐든 그 이후에 우리 반만년 역사 속에서 실제 35년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그게 존재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1776년 건국 전에는 영토와 국민이라고 할 것도 없고 당시 살았던 어떤 주민들만 있었을 뿐이에요. 주권은 당연히 없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미국의 경우는 건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35년간 그 국권만 빼앗겼을 뿐이지 다시 말해서 새로 뭔가 건국할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우리 지금 질문하시는 기자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논쟁도 필요하면 해야 되겠습니다만 혼자서 다 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논리대로 그대로 한다면은 왜 임시정부에서 김구 선생과 조서왕 선생은 건국 강령을 만들고 왜 해방 이후에 여운형 선생이나 조만식 선생은 왜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을까요? 관장님의 견해를 존중합니다만은 건국이라는 그 정의 자체가 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그렇다면 7월 4일 그 인디펜던스 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독립기념이라고 해서 건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건국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건국의 아버지라는 그런 표현을 쓸 뿐이지 그렇습니다. 건국절을 만들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건국절 만들어 주장한 사람 아니잖아요 지금. 건국절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건국의 그 가치를 계속 강조를 하시니까. 아니, 이제까지 우리 5천년 역사 동안 한 번도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내 주권을 행사해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1948년 5월 10일 날 처음으로 내 주권을 행사해서 우리의 지도자를 뽑는 그런 역사적인 새로운 나라가 펼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것도 그것도 바른 판단 아니지요. 그래서 그건 어디에 더 가치를 둘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나하고 우리 기자님하고 뿐 아니라 우리 다른 국민들 사이에서 토론을 통해서 서로 답안을 찾아가야 될 문제지, 서로 다른 입장을 존중하고 이해를 해야지 내 주장은 맞고 너 주장은 틀려서 너 그 말하니까 너 나쁜 놈의 친일파야, 그렇게 단정한 그건 바른 태도가 아니잖아요. 예, 제가 그만큼 답변하겠습니다. 저 아까 경향신문에 봤는데요. 아까 질문을 받은데 그런데 다시 받아서 제 텀이 다시 안 들어와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신임 관장님께서 블로그에 쓰신 백선엽 장군의 글을 보면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로 이렇게 평가받는다. 그 이유가 백선엽 장군이 간도 특설 때로서 복무한 탓이지 조선군을 토벌한 탓은 아니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의미는 백선엽 장군이 간도 특설 때로 복무를 했지만 거기서 조선군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핍박하지 않았다라는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근거가 있는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세 가지니까 와서 드릴게요. 그 다음에 헌법 전문에는 임시정부, 사회부혁명을 개선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헌법 전문에는 임시정부와 사회부혁명을 개선한다는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사회부혁명을 개선한다는 건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거꾸로 중국선언과 동시에 거꾸로 가야 된다는 주장은 이 사회부혁명으로 하야한 이승만 대통령의 정통성을 되살려주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헌법 전문에 위반하는 해석이 아닌가 싶은데요. 다름 아니라 독립기념관장을 해야 되는 인물이 헌법 전문과 유배되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이것이 올바른지, 올바르다고 생각하시는지 보고 싶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그 노조자에서 아까 마치 중세교회가 지정서를 주장하는 갈릴레오를 종교재판에 화양하는 것처럼 나를 인민재판을 벌이고 있다고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그 원장님 표현을 따지면 종교재판을 화양에 처한 것처럼 공격하고 있는 사람이 광복회, 그러니까 독립운동가 후손들로 이루어진 법정단체라는 거죠. 그러면 광복회 입장에 대해서 이 인민재판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 입장이 맞는지. 좋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기억이 정확할지 모르게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역사적 인물을 평가할 때는 그 인물의 삶의 전체를 볼 것이냐, 한 단면을 볼 것이냐는 그런 문제가 제일 먼저 제기되어집니다. 백선엽 장군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제강점기에 만주 국군 장교로서 그것도 특별히 간도 특설대에 근무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되어져 있는 그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해방 이후에 6.25 전쟁 때 제 선친도 참전을 했습니다만, 학도병으로 참전을 했습니다만은 다부동 전투에서 나라를 구한 호국의 영웅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저희 선친께서 대학을 다니다가 20살 어린 나이에 그렇게 생사를 넘나들면서 백선엽 장군과 함께 전쟁을 치룬 그런 특별한 인연도 있지만, 또 내가 복무한 ROTC 제도를 우리 백선엽 장군이 창설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보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일제시대 간도 특설대 활동을 했다는데 어떤 활동을 했을까 하고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첫째는 이분이 간도 특설대에 있을 때에 108차례의 토벌 작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08차례의 토벌 작전에 관한 일지를 보니까 그때는 조선인 독립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그런 토벌은 없어요. 그 시기에는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주로
김일성의 동북항일연군을 포함해서 저 연해주 지역이나 소련 국경 너머로 퇴각을 했고 그렇게 활동한 경우는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108차례 일지 가운데 백선엽이 복무할 당시에 일본군을 이렇게 조선을 했는지를 찾아보니까 없더라는 얘기를 첫 번째 했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선엽은 간도 특설대를 하면서 우리 조선인들 학살했다고 주장하는 출처를 찾아보니 두 개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우리 조선족 사가가 쓴 글인데 그것이 결전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나와 있는 책 속에 들어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그 글의 내용을 검증을 해보았더니만 그건 상당히 좀 뭐랄까 이거 우리가 학문적으로 한번 재검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글이더라. 두 번째, 모 박사가 일본의 사사키 교수가 쓴 한국전 비사라는 책을 통해서 거기에 백선엽 장군의 얘기를 해놓고 있는데 내가 그 한국전 비사 원전을 이렇게 거기에 논문에 소개되니까 비교해 보니까 좀 모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백선엽 장군이 간도 특설대를 하면서 조선인 독립운동가를 토벌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앞으로 학문적인 검증 작업이 필요한 부분이다. 제가 그렇게 학적으로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 질문이 뭐였나요? 두 번째 질문이. 이승만 대통령을 인정하는 것이 무슨 헌법 정신의 위반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이신데요. 근데 그게 이제 독립기념관장으로서 맞는 건지. 아니, 잠깐만. 첫째, 여러분 알다시피 지난주까지는 내가 독립기념관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역사학자 입장에서 내 나름대로의 내 소신을 글로서 표현하고 강연하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난 8월 8일부터 내가 독립기념관장이 되어졌습니다. 독립기념관장으로서 내가 어떤 입장을 표명할 때는 그것은 또 다른 판단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게 공인의 입장과 사인의 입장이겠죠. 그래서 내가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들로 추대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나 혼자 판단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공직에 맞는 관련되어진 그 정부의 어떤 그 입장이나 여러 절차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독립기념관 내에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독립기념관장은 그런 어떤 역사적인 논쟁에 개입하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논쟁이나 이런 곳에 될 수 있는 한, 앞으로 장래일을 단정할 수 없지만 될 수 있는 한은 개입을 안 하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광복회가 나를 갖다가 그렇게 매도를 하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그 광복회 회원들 모두에 대해서 모릅니다. 내가 아는 분은 이번에 나와의 짧은 몇 마디 대화를 왜곡해서 주위에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분에 대해서는 내가 상당히 거짓 뉴스 분에 대해서는 내가 상당히 지금 격앙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는 왜 저렇게 분명한 허위 사실을 유포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대응을 안 하냐.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분 할아버지에 대한 글을 쓰고 그분 할아버지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대표하는 민족운동가로 내가 선정을 하는 데 관여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독립운동가 후손의 명예도 중요한 것인데 내가 지금은 대응을 안 하겠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대해서 부당하게
비방을 하고 하는 데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인 대응도 신중하게 고려할 것입니다. 예, 또 다른 분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네, 저 SBS 최재영. 네네. 방금 이제 강복 회장님 언급을 해주셔서 예.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문제의 가장 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좀 쉽고 예. 좀 직관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 확인 차원에서 몇 가지. 예, 말씀하십시오. 결국에는 이제 이게 나왔던 게 예. 면접 과정에서 모두 반에서 적으셨지만 예. 뭐 당시 일제 강점 시절에 일제 시대 때 우리 국민의 뭐 국적이 어디냐 예, 예. 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 관장님께서는 이제 일본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이다라고 했고요, 분명히요.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권을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라고까지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본이다라고 예.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좀 궁금한 부분은 예. 관장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 일제 강점기는 우리 정부가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죠. 예. 부정하고 있으면 예.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는 우리가 부정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거는 조선의 국민이지 일본의 국민이 아니다 라고 했으면 어땠으면 이런 논란이 안 됐을 건데요. 근데 약간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관장 설명을 좀 듣다 보면 분명히 일제 시대의 어떤 평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해왔던 것처럼 굉장히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라는 걸 확신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걸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또 하신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송기정 선수도 우리 답변하실 때 송기정 선수도 일본이다 이렇게 내가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가 있죠.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그 특수한 방법이 있고요.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보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기자가 나보고 아니 일제시대도 국적이 있었습니까? 아니 어떤 기자가 나더러 일제시대도 국적이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의사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한일 합방을 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국권을 빼앗기고 일본 국적으로 편입이 되어져 버린 거다. 그래서 지금 파리 올림픽이 한참 진행 중이지만 베를린 올림픽 때 왜 송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뛰었겠느냐. 송기정 선수는 그걸 원하지 않았지만 나라가 망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그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한 거 아니냐. 그게 내 말의 정확한 워딩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마치 또 지난 토요일인가 뭐 어디 강연에서 그랬다는데 일제시대 송기정 선수가 일장기 들고 뛴 것 봐라. 그래서 저 사람이 우리 국민은 일본의 시민이었다라고 주장한다. 나는 내 입에서 일본 시민이라는 말을 뱉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내 평생을 독립운동에 관한 글을 쓰고 독립운동가들의 공적을 순양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지.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부인을 해도 일본에 강제로 편입되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본 국민이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국제대회에 참가할 때도 일본 대표로 가야만 했고 또 어디 여행을 하려고 해도 극히 소수 인원이었지만은 일본 여권을 가지고 여행을 했으면 안 됐고 이런 역사적 사실을 갖다 부정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나는 그 우리의 아픈 역사는 분명히 기억을 하되 거기서 주는 교훈은 뭐냐. 다시는 우리가 나라를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 그걸 강연에서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아까 말씀을 하신 겁니다만 한번 확인차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관장님 본인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얘기를 일부 언론에서 이렇게 옮겨 적은 것 같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에게 45년 광복과 48년 재헌 둘 중 어느 쪽이 중요한가 보면 반연 후 후자이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신 거 맞죠?
혹시 그 같은 질문을 지금 드린다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냐에 대해서는 지금 자꾸 그러시니까 나도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있었으면 있었다 없었으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 기억으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내가 다른 분의 글을 인용하는 과정에 나왔던 걸로 나는 지금 현재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팩트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이 시점에 나한테 얘기를 한다.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건국이라는 것은 이게 갑자기 없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독립운동의 완성으로 되어진 게 건국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게 동일한 개념으로 본다. 이것이 나의 생각이고 당시 재헌국회 국회의원들의 생각이었다. 내가 그렇게 학문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 지금도 내 그 소신에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45년 광복보다 45년이 더 중요하냐 48년이 더 중요하냐는 얘기는 그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 내 개인적인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거 아니야 알았어요. 건국이 더 중요하다는 아니 잠깐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1945년이 일제로부터 해방되어진 게 더 중요하냐? 아니면 1948년 8월 15일 날 미군정부터 해방되어져서 우리의 자주적인 독립운동을 정부를 세우는 게 더 중요하냐라고 지금 이 시점에서 나한테 물어보신다면 나는 둘 다 중요하지만은 그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되어진 그것이 보다 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렇게 지금 이 시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요일날 그 모습관 신문의 인터넷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중간에 읽어드린 거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안 나신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좀 확인을 해주십시오. 일요일날 그 모습관 신문에 나온 그 내용하고 전혀 반대의 말씀을 좀 하셨는데. 잠깐만요. 뭐 내가 일요일날 모습관 신문에 나온 내용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건 내가 하여튼 확인해보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45년 광복하고 48년 재헌 뭐가 중요하면 단연 호흡자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신문.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내가 혹시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으면은 정중하게 공적으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할 겁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그 형제적 입장에서는 광복이 45년 광복이 당연히 둘 다 중요하지만 그게 더 중요하다. 광복이 말씀하신 거고. 네. 조선일보 양표 기자입니다. 그 앞서 나온 질문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결격 사유가 없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렇다면 광복회 그리고 이제 야당들까지 왜 그렇게 관장님에 대해서 퇴진을 요구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본인의 의견을 나는 뭐 그분들의 생각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내가 그것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그분들이 지금 언론에다가 얘기하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은 내가 주장한 것과 진위가 다르다. 그것이 저의 솔직한 입장입니다. 마무리되는 것에서 몇 가지만 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이제 국민통합의 책임자라고 교수님들이 권위에서 독립관장에 근무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광복회나 이런 데서는 이제 인생에 사제 각본이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대통령 주변에 유라이트, 일제, 일정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복무하시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을 받았던 교감이나 얘기 나누신 게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럼 단답형을 하지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시면 이제 사퇴에서는 없다고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친일행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취임시켜 하셨다는 말씀은 그건 관장으로 진보하는 무관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날 기자가 당신이 썼던 글 가운데 일부 친일 인명사전에 나온 내용을 비판한 것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서 거기에 대한 답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내가 누누이 한 얘기지만 역사학자 김형석의 개인적인 소신과 독립기념관장의 공적인 입장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공과 사를 구별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지금 상당히 시간이 급한데 왜냐하면 오늘 이 일정이 잡히기 전에 먼저 4시에 KBS 생방송 출연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만큼 말씀드린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궁금한 거나 확인할 게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드리고요.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 독립기념관에 모셔서 2차 이런 회의를, 기자회견을 가질 수도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또 좋은 말씀들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답변 도중에 질의응답을 답변하는 도중에 여러분들 불편하게 해드린 것이 있었다면 그거는 본의가 아닌 것으로 이해하시고 다른 질문들은 제가 이 시간 이후에 다른 기회를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